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 명칭이 확정된 유대회 경기장이 결국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대규모 체육시설의 사전 검증 절차도 미흡합니다.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축구 경기 도중 선수가 의식을 잃어 병원에 후송됐는데 구급차가 없어 경기가 한참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숨은 강소기업을 광주 MBC가 기획 보도합니다. 광주시의회가 유대회 체육시설 명칭 변경을 강행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은 지 10달 만에 바꿀 거였다면 시민 공모 절차는 왜 거쳤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 안에 건립되어 있는 유대회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으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은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으로 바뀝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대학의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없애고 시민들이 심적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대학 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민 공모 절차를 거쳐 지어진 유대회 체육시설의 이름이 불과 10개월여 만에 광주시 의회의 결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해당 대학 측은 수백억 원대의 땅을 내놨는데도 명칭 변경에 대해 의견조차 내지 못했다면서도 운영 적자를 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예산 심의에 칼자루를 쥔 시의회에 거세게 항의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본인들이 시청 들어가면 이제 등 돌려본다, 이런 하소연을 막 하거든요. 싸우기는 싸워야 되고,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되고. 시립이라는 명칭을 끼워 넣기 위해서 시민 의견 수렴조차도 무시한 광주시 의회. 시민들은 이름보다는 체육시설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찾았어야 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의 대규모 체육시설들이 기업들의 수십 년간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되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계약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별도의 심의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자동차에 25년 동안 임대된 기아 챔피언스 필드. 감사원의 허술한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로 광주시와 기아차는 2년간 운영해본 뒤 내년에 재협약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임대자인 기아 측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수익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전략 마련에 어려움이 큽니다. 자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체부나 또 기아 쪽에 적극적으로 서류 협조 요청해서 그런 자료를 지난 2004년 임대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롯데마트. 재임대 조건과 주차장 이용 확대 등 광주시의 불리한 쪽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된 데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체육시설을 짓기도 어렵고 사후 활용 방안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계약으로 향후 협상 가능성이 차단되고 수익이나 매출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광주시의 재산인데도 사전 심의 절차가 부족하고 사실상 수의계약돼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위탁할 때는 반드시 그게 적정한 계약이고 협약인지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기관에 따라서 제각각인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위원회를 내시로 하는 등 시민의 자산인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운영을 담보할 사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 대표가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를 중단하기 위해 이틀째 단독 면담을 계속했지만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김창규 대표이사와 허용대 노조 대표치 회장은 이틀 연속 단체 교섭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어젯밤 11시쯤 면담을 끝냈습니다. 노사 대표는 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대표는 이틀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만큼 잠시 휴식기를 갖고 협상안을 조율한 뒤 오늘 다시 면담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대해 막판 절충에 나섭니다.
지난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시내버스 노사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임금 협상안에 대해 진호위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합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조정에 실패할 경우 내일과 모레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버스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의 홈경기에서 경기가 18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구급차가 없어서 빚어진 이 어이없는 해프닝이었는데요. 누더기 잔디에 이어서 또 한 번 망신을 샀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기가 0대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던 전반 24분. 프리킥 상황에서 선수들이 뒤엉키면서 광주FC의 정준현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다급히 의료진을 부르고 그 사이에 의식을 잃은 정 선수의 기도를 열었습니다. 골키퍼도 쓰러져 있었지만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구급차가 정 선수를 후송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갑자기 심판진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경기 중에는 의료진과 특수구급차를 반드시 대기시켜야 하는데 대기하던 구급차가 환자를 후송하러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다른 구급차가 도착한 뒤 18분 만에야 재개됐습니다. 경기가 중단된 동안에는 진행 요원들이 떨어져 나간 잔디를 붙이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광주FC는 열악한 구단 사정 때문에 구급차를 두세 대씩 대기시킬 수는 없었고 다른 구단들도 대부분 한 대만 대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준현 선수는 뇌진탕 증세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고 다행히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선수단으로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제1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열린 재정경감대책단 회의에서 민간 사업자 소송을 통해 보조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찬반 의견이 갈림에 따라 이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민간 사업자 측이 보조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겜코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주경림 의원이 강훈태 전직 시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겜코의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전임 강훈태 시장 등을 고발하라고 주장한 부분을 윤장현 시장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전직 시장이 추진한 일에 대해 범죄 사실 판단이 어렵고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고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도의 국립공원 흑산도의 소나무 숲이 솔껍질 깍지벌레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에 맡겨둘 것인지 적극 방제를 할 것인지 이견이 컸는데요. 결국 각 기관이 주장하는 방안을 모두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나무가 앙상한 기둥만 남은 채 고사했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까지는 쉽게 부러지고 푸른 잎을 뽐냈던 아름드리 소나무 잎은 누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흑산도의 소나무 숲이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를 입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소나무 숲이 퍼렇게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미 고사한 나무가지를 칡덩굴이 휘감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의 환경은 이대로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흑산도에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가 시작된 건 지난 2009년. 흑산도 전체 산림 면적의 41%인 631헥타르까지 확산됐지만 일괄 방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도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흑산도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벌채와 같은 적극 방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심각해지자 내년 말까지 그동안 기관별로 주장했던 방식으로 시범지역 4곳을 정해 효과를 지켜보기로 합의했습니다. 작년부터 더욱더 많은 심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산림청이나 우리 도나 또 국립공원에서도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치단체는 조만간 현장 조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와 면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돈 받고 폭행하고 뺑소니하고
일반 범죄 사범의 얘기가 아니라 경찰이 저지른 일인데요. 기강이 풀려도 너무 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락실 브로커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A경사.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5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지난 4일 대기 발령됐습니다.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업무 수행이 힘들다. 혐의점을 갖고 수사받고 있는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경찰 상호 간에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 남녀경찰관 2명은 휴가 중에 타 지역에서 술을 먹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치고받기까지 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쌍방폭행은 중단됐는데 남부서는 품위를 훼손했다며 징계위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관으로서는 외지에서 둘이 상호 폭행했다는 것이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데 광주 북부경찰서 B경사는 지난 8일 밤 고속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8%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5시간 만에 자수해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도를 넘는 경찰의 기강에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 총 21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16명을 기소했습니다. 당선자는 총 65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30명이 기소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 사범이 114명으로 전체 5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흑색 선전, 불법 선전 사범 등의 순이었습니다. 스포츠시대입니다. 개탈거즈가 두산과 치른 시즌 13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5위 자리를 향해 다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마운드가 든든히 버텨줬고 타선이 필요할 때 한 방을 터뜨리며 이틀 연속 역전극을 쓰고 있습니다. 두산의 마운드는 리그 다승 1위 유희관이 버티고 있었고 기아의 마운드에는 올 시즌 데뷔 이후 최다승을 올리고 있는 임준혁이 섰습니다. 임준혁이 투런 홈런을 받고 기아 타선은 득점 기회마다 침묵하며 유희관에게 승부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반 기아가 뒷심을 발휘합니다. 한 점 뒤진 상황, 김주찬이 무릎이 땅에 닿을 듯한 타격으로 날카로운 안타를 만들어내자 앞서 출루한 김민우가 3루까지 질주합니다. 자주 오지 않는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던 주루플레이. 이 5강을 향한 선수단의 강한 의지가 필의 방망이에도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을까요? 이 필이 두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역전포를 쏘아 올리고 필의 올 시즌 20번째 홈런은 팀을 승리로 이끄는 천금 같은 한 방이 됐습니다. 이 경기 후반 승기를 가져온 기아는 마무리 윤성민이 뒷문을 틀어잠그며 5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가 5위에 올라 있고 기아가 반게임차 뒤진 채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시즌 14차전을 치릅니다. 기아의 선발은 임기준, 두산은 이현호 선수인데요. 임기준 선수는 지난 삼성전에서 무실점 호투로 데뷔 첫 승을 따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흔히 강소기업 또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 전남에도 작지만 강한, 그러면서도 숨겨진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을 발굴 소개하는 연중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카 오디오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업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자리한 카오디오 제조업체입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겹겹이 설치된 다양한 종류의 정전기 방지 장치들. 먼지 한 톨 허용되지 않는 마치 반도체 공장을 연상시키는 정갈한 생산 라인입니다. 국내에 네로라는 자동차 회사에 카오디오 완제품을 공급하는 이 회사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한때는 평범한 종합 전자부품 제조업체였던 이 회사는 2007년 중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던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부품 생산을 포기하고 카오디오 전문 제조업체로 변신을 꾀한 것입니다. 이제 음향 쪽에 제 자신이 있었고 앞으로 카오디오가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굉장히 기술력을 집중했고 이후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같은 회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카오디오 분야에 쏟았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꾸준히 올라갔고 이제는 완성차 업체에서 먼저 찾아올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수도권에 있는 한 카오디오 전문 연구개발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세계 시장을 뚫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오다를 대기업에서 받아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오다를 받는 부분도 한계가 있지만은 어떤 굉장히 눈치 보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은 저희가 기술력을 확보해서 직접 영업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공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해소되고 또한 시장을 지역사회가 아닌 세계적으로 이렇게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기업 2, 3차 협력업체인 현실에서 이 업체의 성공 사례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민과 그 해법 찾기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을 이럴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올 들어 인도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타타 자동차와 1차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본격적인 세계시장 개척이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MBC가 마련한 희망 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춘 진담이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청춘 진담 토크 콘서트에서는 소통의 달인으로 꼽히는 김창옥 스타 강사와 국가대표 스프린터 김구경 선수, 커피 볶는 집의 이영숙 대표가 출연해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1주년을 맞아 마련한 토크 콘서트 청춘 진담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강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희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의 습지생물 다양성 보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 전남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광주시는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습지생물 다양성 2차 포럼을 열고 습지 보전을 위해서는 습지 현황 전수조사부터 광주천 살리기 정책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일부 습지를 조사한 것 외에는 습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내년에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습지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기후 서비스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천일염과 전복, 키위 등 지역 특산품 생산에 맞춘 맞춤형 기후정보 서비스 개발에 대한 업체들의 추진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기상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토론을 통해 논의됐습니다.